제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몇 년간은 제법 훌륭한 밴드 생활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 그룹인 피땀 눈물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듣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피땀 눈물이라는 말은 요즘 분들은 BTS 곡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피땀 눈물은 아니고 피, 물, 지방에 대해서 3개의 영상을 따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괴담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방흡입이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많은 영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방흡입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술 후에도 또 어지럼증이 있으면 내가 수술할 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또 실제로도 출혈은 거의 없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피가 왜 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는 혈관이 연결돼 있고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되어야 그 조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것들이 이제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또 이것들이 모여서 기관이나 장기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맞게 적당한 크기의 혈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구조에는 이제 굵은 혈관이 가 있고, 저쪽 이제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초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얇은 혈관이 이제 분포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부 장기에는 굵은 혈관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수술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눈으로 실제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 간혹 이런 혈관이 손상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분야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나 예방을 잘하고 수술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성형수술 쪽에서도 우리가 그 여성의 가슴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굵은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가슴을 확대하거나 또는 이제 축소시키는 수술을 할 때 이 혈관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조심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약간의 출혈만 있을 때에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큰 혈관에서는 피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한 날 집에 가서나 또는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좀 다른 예의 미용 수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양악 수술 같은 것은 이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혈관이 손상되는 그런 수술에서 혹시라도 이제 손상이 되면 압박을 하면 잠깐은 이제 피가 멈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치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뼈를 깎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르는 행위로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할 때 많이 조심도 하고 예방도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들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간혹은 사고가 나는 좀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흡입은 거의 피가 잘 나지를 않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제가 가끔 보여드린 것이 이런 이제 피부층의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부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고 밑에 이제 근육층이 이렇게 있죠. 굵은 혈관은 이 중에서 거의 근육층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손을 대는 지방층에는 굉장히 얇은 혈관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조금씩 손상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부수고 흡입해낼 때 이것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리 약물이 섞인 수액을 이 지방층에 많이 넣고 준비 작업을 한 다음에 부수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용액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 때문에 혈관이 좀 수축하게 되는 거죠. 작은 혈관이 또 수축까지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손상이 있어도 피의 양이 많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칼을 쓰는 이런 수술과 달리 지방흡입은 뭉뚱한 봉을 이용해서 지방세포를 부수고 흡입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봉이 움직일 때 칼과는 달리 혈관들이 약간씩 이렇게 도망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상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지방 더불어서 지방 흡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압박을 좀 강하게 해놓습니다. 큰 혈관은 압박을 한다고 해서 피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잔 혈관들은 보통은 눌려서 잘 안 나오게 돼요. 이런 이론적인 이유들이 있고 실제로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 제가 지금 22년째, 23년째 지방흡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다른 시술자분보다는 굉장히 좀 흡입량이 많은, 좀 적극적으로 시술을 하는 시술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생각하기에는 출혈량이 다른 분보다 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흔하게 하는 복부 지방흡입을 이제 비행 둘러서 하는 이 수술을 할 때 출혈량이 헌혈한 것의 3분의 1 정도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흡입을 해왔지만 적극적으로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문제없이 잘 해온 일이니까 지방흡입 후에 출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술자에 따라서 조금씩의 그 출혈량의 정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층을 준비시켜 준다는 그 수액을 넣을 때의 테크닉이나 또는 이제 지방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을 부수고 흡입해 놓는 이런 테크닉이 시술자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한 시술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출혈량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지방흡입은 이런 면에서도 경험이 많은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 할 때 물론 출혈이 아예 없지는 않죠. 그래서 뭐 주시는 질문들이나 댓글들에 관련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층에다가 저희가 용액을 많이 넣어서 지방을 조금 수술하기 좋게 준비를 시켜주는 작업을 한다고 했죠. 이때 수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수술방에서 수술할 때 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봉합을 당일에 하지 않고 다음날 봉합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좀 흘러나오게. 근데 이제 이게 집에 가서 이 용액이 저희가 미리 다 짜내주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색깔이 빨갛다 보니까 이게 다 피인가 또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색깔은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물이고 필은 아주 조금만 섞여 있는 상태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고 걱정되시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병원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넣었던 용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액은 이 피를 좀 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빈혈 수치가 좀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수술방에서 과도한 출혈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치가 이제 너무 낮으면 추적 검사는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지 마시고 수술한 병원과 상의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고 나서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술할 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 영상에 어지럼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어지럼증의 뭐 원인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있고 출혈이 크게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드린 영상이죠.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때 나온 이 출혈 때문에 멍이 들 수가 있어요. 지방층에서 이제 조금 새 나온 피가 피부층으로 올라오면서 멍이 되는 거죠. 이 멍은 보통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 많이 사라지고 간혹은 약간 지저분한 게 상당 기간 지속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멍이 너무 심하면 간혹 피부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미리 관리를 좀 잘 해서 잘 낫도록 도움을 주고 병원에 계속 들러서 이제 관리를 받으셔야 되겠죠. 웬만한 시술자를 만나시면 지방흡입을 할 때 출혈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 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피, 물, 지방 중에서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